네, 안녕하십니까. 보인고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기말고사가 지금 한참,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다가 지금 이제 끝이 났는데요. 어머님들께서 통합과학이 끝난 직후에 엄청 문의 전화를 많이 주셔가지고, 네,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지금 받은 점수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등급을 보여주고 있을지 그것이 가장 답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도 점수가 중간고사에 비해서 많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해설 강좌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먼저 보시면서 제가 좀 차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2학기 기말고사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요. 총 문항수가 너무 많이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 그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까지 거의 문항수가 아주 비슷비슷하게 그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거의 객관식은 20문제, 서술형은 4문제, 그리고 과목을 2과목씩만 보았기 때문에 한 과목당 객관식을 10문제에서 11문제, 그리고 서술형은 2문제씩 그렇게 그 문항 구성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2학기 기말고사에서 객관식이 27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많아진 문항에도 지금 적응이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문제까지 너무 어렵게 출제가 되어가지고 지금 거의 멘붕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이 지금 화학이 17문항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가지고 친구들이 객관식만 풀다가 그냥 서술형은 손도 못 대고 답안지를 빼앗긴 친구들도 꽤 많다고 하는데요. 지금 학교에서 발표한 객관식 평균이 27점이라고 하는데 서술형을 좀 더하면 서술형이 20점 만점이니까 그러면은 한 40 몇 점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 다 뺏겨버려가지고 서술형은 거의 작성을 못한 상태로 그냥 객관식만 풀다가 낸 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객관식 평균이 27점이라고 하면 서술형을 합산한다고 하여도 30점대 중반을 넘어설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해서 지금 거의 객관식 평균을 보아하니 객관식에서 판정이 날 것 같고요. 서술형까지 손을 댔다면 이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일단 어머님들께서 이게 제일 궁금하시죠? 1등급 컷,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저희 다원 보인고 학생들이 보내준 점수를 토대로 예상 등급 컷은 57에서 58로 정했습니다. 근데 상상외로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한 50점대 초반 막 이렇게 생각하신 어머님들이나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생각보다 저희 다원 송파 가는 친구들이 시험을 굉장히 잘 봤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난 2학기 중간고사에서 만점이 전교에서 1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다원 송파관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10등 정도가 여기 다원 송파에서 공부하고 있던 친구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한 8명, 9명 정도는 여기 다원을 다니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존재를 감안해서 제가 여기 다원 송파관의 보인고 학생들을 1등부터 줄을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10등까지의 점수가 57.1점이었습니다. 놀랍죠? 만점이 있고요. 만점이 지금 가채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은 확인된 학생은 2명입니다. 학교에서 만점을 안 만들려고 작정을 하시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점이 나왔고요. 서술형을 채점을 하고서 점수가 깎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만점을 만든 친구들은 서술형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친구들이라 제 생각에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 중에 10등까지가 57.1점인데
다른 학원에서 이제 재학한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가 나와줄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원 송파관 학생들보다 시험을 만약에 못 봤다면 56점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술형 채점을 선생님께서 빡빡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또 감점이 나가서 56점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57점 정도에서 1컷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고사 때 이미 만점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기말에서 57점을 받은 학생들이 1등급 권역 안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되고요. 56점 정도 받은 친구들은 조금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술형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채점을 하셔서 좀 점수가 내려가면 56점의 학생들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한 57, 58 이 사이로 좀 마음을 좀 굳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급 결정 문제는 제가 지금 3문제로 뽑았는데요. 이거는 등급 결정 문제로서 의미로운 어떤 사연이 있는 문제만 넣은 거지, 고난도 화학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틀린 학생들은 그냥 등급 결정 문제가 전부 다 화학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등급 결정 문제로 뽑은 요 3가지는 상위권 학생, 즉 극상위권 학생들 중에 실수를 했던 학생들의 그런 실수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화학의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점수가 좀 낮은 학생들에 대한 그 부분은 여기에 감안되지 않은 겁니다. 일단 굉장히 그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4번의 디귿선지에서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와 석회수의 반응이 중화 반응인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조금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서 좀 이런 생각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요 4번 문항 때문에 만점에서 미끄러진 학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7번 문항은 이거는 저랑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공부를 같이 했던 친구들은 전혀 문제가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저랑 같이 공부를 시작했던 학생들 중에 이걸 틀린 학생이 있어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또 만점이 나왔을 텐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돼서 7번이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소환됐습니다. 연결을 지을 수 있으면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출제하시는 바람에 요게 좀 7번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은 항상 등급 결정 문제입니다. 서술형을 제대로 작성을 한다고 한들 선생님께서 채점을 빡빡하게 하시면 그게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는 언제나 등급 결정 문제로 제가 한 문제씩 넣는데요. 이 서술형 2번이요. 화학 반응식을 3개를 연달아 써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손을 못 댄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해서 등급 결정 문제를 이렇게 3개로 잡아봤습니다. 시험 범위는요, 지금 1년 동안 돌려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물리와 화학이 시험의 대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발표평가, 수행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딩하는 거를 수행평가로 넣으셔가지고, 이거 지금 결과 보니까 친구들이 발표나 수행평가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기말고사는 정말 시험이 관건인 그런 그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결정되는 그런 시험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학교 프린트 중심 출제는 항상 모든 그 1학기 중간 기말이든 2학기 중간이든 계속 학교 프린트 중심의 출제가 그 출제 방향으로 좀 잡혀 있기는 한데요. 이번 2학기 기말고사의 특징이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거의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리 선생님은 아예 주시지도 않으셨고요. 화학 선생님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2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시간 동안에 테스트를 한번 봤다고 합니다. 요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 모음집을 주셨는데 그건 거의 시험 문제하고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주시긴 했는데요. 그 자료는 좀 따서 문제로 만드시기는 하셨어요. 근데 그 배부하신 문제를 주셨다고 그 문제에 도움을 받아서 시험을 잘 봤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냥 그 자료만, 그래프라든가 표라든가 자료만 좀 땄고요. 그 선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그 물어보는 것들은 나누어 주신 프린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문제 프린트는 시험 보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대신 그냥 그 어떤 유형 정도? 그러니까 물질을 뭘 사용할 거냐? 뭐 그 정도는 조금 비춰주셨는데 문제 풀이해서 득점으로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프린트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단 학교 프린트에서 요 그 화학 반응식 테스트를 보는 문제를 이제 제가 받아봤거든요. 친구들이 보내줘가지고 해서 이것들은 당연히 시험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나 1번하고 2번 문제에서 출제를 하셨네요. 저는 이제 생각에 서술형에서 이거를 써서 서술형으로 이렇게 직접 쓰는 거를 원하실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내시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가볍게 개수 맞추는 정도? 이 정도로 문제를 아주 어렵지 않게 내시기는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준비를 좀 이렇게 시켰죠. 어떻게 시켰냐면요. 일단 선생님이 나눠주신 물질을 전부 다 때려 넣고요. 그리고 제가 선생님이라면은 이것도 물어보겠다 싶은 것까지 다 때려 넣어서 학생들에게 서술형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걷어가지고 첨삭을 했고요. 조금이라도 미흡한 점이 나타나면은 여기다가 전부 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첨삭을 해가지고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좀 보내서 처음에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문제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줬죠.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요거는 거의 이제 물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적중시키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저 말고도 다른 강사님들도 아마 다 적중시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좀 독하게 시키느라고 지금 2번에 이렇게 구멍이 기억이 뻥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2개가. 근데 이제 저는 구멍을 다 뚫어놨죠. 이렇게. 전부 다 뚫어놨죠. 완전히 그냥 통함기 해버리라고 이렇게 뚫어서 문제를 줬는데 다행히 이렇게 높지 않은 난이도로 나왔고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 중심 출제 문항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고난도 문제는 아니었다. 그 다음 이제 고난도 문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고난도 문항이 어마무시한 화학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지금 연습 안 했으면은 완전 멘붕 상태였을 것 같아요. 시험 시간에 이걸 처음 만났다? 그럼 이건 못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요. 요 보인고 객관식 13번 요 문제는 실제로 시험에 나온 문제인데 이게 이제 제가 올인원 과제라고 그 시험 그러니까 5주 정도 그 개념을 빠르게 1회독을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2회독 돌릴 때 전범위로 문제를 100개씩 구성해서 물리 100개, 화학 100개 그렇게 구성해가지고 문제풀이반을 2주 동안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그 2주 동안 시키는 과정 중에 배부된 화학 올인원 문제 81번 문제에다가 요거를 이제 줬거든요. 근데 이게 세 번째 올인원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인원 1, 물리화학 1, 그 다음에 올인원 물리화학 2, 그 다음에 올인원 물리화학 3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올인원 화학 문제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험에 임박하니까 애들이 사회하러 간다고 이거를 안 풀고 막 이걸 어려운 것만 푼다고 하고 막 이게 되게 듬성듬성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엄청 실랑이 하면서 이거를 억지로 풀려가지고 시험을 월요일날 보는데 토요일날까지 애들을 막 10시, 그러니까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밤 10시까지 이거를 막 시키고 오답하고 그런데 이제 요거를 친구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어요. 요 문제를. 그래서 이건 이제 입으로 다 풀어주고 하여간 좀 난리를 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이게 그냥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안 풀겠다고 버팅린 친구가 엄청 후회하면서 후회하면서 이제 예, 저한테 막 이거 안 풀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이거 맞췄다며, 이제 문자가 왔거든요. 앞으로 말 잘 들으라고. 예. 그러니까 요거 안 풀고 걔가 끝까지 고집 부리고 제가 그냥 졌으면은 걔는 이거 놓쳤던 거죠. 예. 시험 잘 봤습니다, 그 친구.
두 번째는요, 이거는 그 2학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잉고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이거는 보잉고 2학년 화학 하는 친구들한테 준 문제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잉고 지금, 그러니까 저랑 얼마 전까지 2학년 화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프린트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거를 그대로 주진 않고요. 통합과학식으로 제가 약화시켜가지고, 그 최적화시켜가지고 요거를 문제를 만들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심화베스트 과제라고 해가지고 배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나올 줄 사실 몰랐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이과 4년기가 나온다고 하시니까 이과 4년기 문제 유형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보는데, 이게 이 선생님이 이제 그 보잉보에서도 2학년 화학 수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아마 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요거를 1학년 친구들한테 1학년 통과에 맞게, 그러니까 2학년 개념, 화학원의 개념이 그대로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원에 있는 개념을 담은 이 중화 반응을 내면은 큰일 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 화학원에 있는 내용을 싹 발라내고 요 자료만 통과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나올 줄 몰랐죠. 근데 그대로 나온 것처럼 안 보이시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지금 BaOH2하고 HCl 물질 똑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가 2분의 1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음이온수분의 양이온수 2분의 1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자료를 살짝 변형한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공부한 친구들은 요걸 못 풀었을 리가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랑 요거랑 풀이가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해서 이것도 풀고 친구들 굉장히 마음 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 딱 눈으로 보셔도 똑같은 그래프라는 거 보이시나요? 예, 요거는 그 3년기 중화반응 그래프 연습이라고 하는 심화베스트 과제에다가 50개를 구성해가지고 넣은 것 중에 한 바닥을 이렇게 생긴, 그러니까 한 바닥에 문제가 4개 들어가는데 한 바닥에 이렇게 생긴 문제를 4개를 연달아 쭉 넣어가지고 연습을 시켰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가나다라에 해당하는 그 이온이 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입자수 구하는 것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시켜줬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아마 공부를 안 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거를 제가 공부를 시킬 때 굉장히 막 좀 독하게 시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기 있는 입자의 그 주인이 누구냐 정도로 물어보고 끝났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이 보잉고 그 16번에 출제된 거. 근데 이게 누군지 말고 여기가 몇 밀리리터의 입자수가 얼마 있고 뭐 단위 부피당 몇 개씩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독하게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본 친구들이 너무 싱겁다고, 이거 너무 쉬웠다고 이렇게 지금 피드백이 왔습니다. 해서 고난도 문항을 화학 선생님께서 대방출했지만 우리 통파관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무섭지 않았다.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서술형은요, 항상 변별의 도구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시험 끝나고요, 그 우리 송파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렇게 선생님 존경합니다. 저는 이거 왔길래 문제 생긴 줄 알고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 생겼냐면은 선생님이 요거 가르쳐 줬는데 이게 뭔가 자기네 배운 거랑 시험 출제된 거랑 상충되는 게 나와가지고 헷갈렸다 막 이런 거 나왔을까봐 진짜 놀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밑에 이렇게 수줍게 존경한다고 10시 29분에 저한테 보냈습니다. 10시 29분이면은 시험 끝나고 바로 보낸 거거든요. 뭘 존경한다고 했냐면요, 여기서 지금 문제는 간단해요. 문제는 간단한데 여기서 각 단계별로 화학 반응식을 3개를 작성해야 되는, 아까 그 등급 결정 문제로 제가 서술형 하나 꼽았었잖아요. 그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공부할 때 서술형 이제 공부를 시킬 때 이렇게 시켰어요. 뭘 시켰냐면요, 이걸 이제 개념 설명을 하면서 요 그림을 핸드아웃에다 넣어줬어요. 암기 자료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켰어요. 이렇게 무식하게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다 뭔가를 집어넣도록 이렇게 암기를 시켰는데, 여기 지금 여기 화학반응식이라고 나와 있는 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124번 가로, 129번 가로, 133번 가로 요 3개가 지금 화학반응식을 쓰는 건데, 이 화학반응식 요 3개가 아까 요거 보여드린 요 서술형의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 암기 자료 요거를 암기시키는, 이거 진도 나갈 때 이걸 암기를 안 하면 집에 안 보냈거든요. 집에 안 보내고, 이거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암기를 다 하고 갔어요. 이걸 안 하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이거는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이걸 외우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화학 반응식을 쓰라고 했을 때 그냥 외운 거 그냥 쓰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걸 보고 이 친구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이렇게 자기네들 암기 시켜준 게 이게 세 개가 이게 그냥 답이니까. 이걸 못 쓴 친구들이 굉장히 많나 봐요, 학교에서. 그런데 우리 송파관 친구들은 아마 그냥 어렵지 않게 썼을 겁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요. 서술형 시험도 봤어요. 서술형 시험도 여기 지금. 요게 지금 서술형 시험 본 거거든요. 요걸 확대한 게 요건데요. 요게 똑같이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암기로 한 번 했고, 서술형 시험으로 두 번째 했고, 그러니까 이걸 잊을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첨삭까지 제가 다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피드백도 했습니다. 여기서 누가 어떻게 썼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다 첨삭해가지고, 개개인별로 시험지를 다시 배부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잊혀질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서술형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애들이 이제 깜짝 놀랬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송빵한 친구들은 잘 피해갔습니다. 다 맞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방향에서 중학교 기본 개념에서 확장된 심화가 나왔는데 이게 아마 문제가 됐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리 선생님께서 중학교 문제를 내신다라고 예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시는지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셨는데 작년에도 중학교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그게 1학기 기말고사였었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때 요랑 유사한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1학기 기말.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이게 범위가 작년에 2학기 기말인 줄 알고 2학기 기말 그 보잉고 그 홈페이지에 탑재된 기출문제를 열어봤겠죠. 근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어딨지? 해서 그거 1학기 기말에 출제된 거야 하고서는 그거랑 유사한 문제들을 제가 죄송합니다. 요거를 준비해가지고 이것도 그 올인원 물리 3에다가 이렇게 네 문제를 쭉 요거랑 유사한 문제를 쭉 넣어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시켰어요, 제가. 그리고 오매 법칙은 중학교 거니까 아마 소비 전력이 나올 거다. 여기 디귿 보이세요? 여기 소비 전력이라고. 여기 핸드아웃에 넣어드렸습니다. 여기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여기 소비 전력이 나올 것 같아. 얘들아, 이게 소비 전력은 오매 법칙의 확장판이고 이거를 심화시키면 소비 전력을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소비 전력 구하는 것까지 다 가르쳐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자료 자체는 중학교 건데 여기서 소비 전력을 물어보는 거는 중학교에서 심화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통과니까 중학교 문제를 그대로 내시진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비 전력 하는 부분까지 알려줬더니 진짜 소비 전력이 나온 거예요. 여기 객관식 22번에. 여기 지금 요게 그 파일이 좀 해상도가 안 좋은데 깨졌는데요. 요 그림이 요 그림하고 같은 그림이에요. 요게. 여기 전지 보이시죠?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 요거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림인데 여기서 소비 전력을 대놓고 물어봤으니 애들이 또 놀랬겠죠. 예, 소비 전력 나왔네. 결국. 하나 더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이 이제 어디 나왔냐면요. 여기 지금 저항을 2개 연결시킨 문제, 이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통과 문제집에서는 없는 문제예요. 이게 이 저항을 이렇게 2개 연결시키는 문제는 이게 그냥 평이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요 변압기라고 하는데 요 변압기만 딸랑 있는 이런 그림 문제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여기 저항이 하나 달려있고 저항이 또 하나 설치되는 이런 문제는 아마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험 보는 날 처음 만난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전형 모의고사 3회 이거는 이제 언제 친구들하고 푼 거냐면요. 그러니까 시험이 월요일이니까 그 월요일 전 금토일에 걸쳐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집보하면서 푼 문제예요. 근데 딱 보이시면은 여기 지금 요 코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얘고요. 그다음에 여기 전등 하나 보이시고 여기 헤어드라이 보이시죠? 헤어드라이어. 요거 2개가 저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헤어드라이어와 전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전날 일요일 친구들은 바로 전날 아침에 요거를 같이 푼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등이 켜진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전등 하나 있는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연결시킨 이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밑에서 물어본 게 여기랑 좀 똑같이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안 틀렸어요.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친구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가 사실상 문제 삼아야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이거 아마 처음 봐서 이거 못 푼 친구들이 아마 전교에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아예 객관식 푸느라고 이 문제를 읽지도 못하고 답안지 뺏긴 친구들도 꽤 많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넘어간 친구들이면 실력이 꽤 있었을 텐데 그 친구들이 이 문제를 이전에 한 번이라도 경험하지 않았으면 못 풀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장된 심화를 물리에서 이제 넣는데 우리 그 송파관 친구들의 총평은 물리는 어렵지 않았다. 물리는 쉬웠고 화학이 문제였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애초부터 제가 화학을 작정하고 준비를 시켰죠. 어떻게 시켰냐면요. 이 문제 풀이에 진짜 온 힘을 실었습니다. 왜냐면은 지학하고 생명 같은 경우에는 암기에 온 힘을 실어야 되고요. 너무 문제를 많이 풀리면은 오히려 말장난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개념을 단단하게 하고 문제는 최소한도로 시키고 그 문제에서 헷갈리는 포인트를 주로 집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간고사 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점이 그렇게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번에는 문제가 관건이에요. 문제를 못 풀면 그냥 시험을 못 보는 거라서 문제 양치기에다가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아무 문제나 막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엄선한 문제들을 한 주에 200개에서 250개 정도 나눠줬는데 기본 베스트랑 기출 베스트는 이제 그 시중에 깔려있는 그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문제집들에 다 있는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학교 기출 문제들을 이거를 담아서 줬기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도 다 이걸 줬어요. 제가 다른 학원 그 과제를 저한테 질문하러 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봤거든요. 그 다른 학원 다니는 그 친구가 갖고 온 그 다른 학원 과제를. 그런데 제가 나눠준 기출 베스트 문제랑 되게 유사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냥 족보에서 뽑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는 비슷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다 나왔어요. 심화 베스트, 산연기 중화 반응 그래프랑 산연기 중화 반응. 이 심화 베스트 요거는 다른 학원에서 줬는지 의문이죠. 제가 그 학원에서 뭘 했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기본 베스트랑 기출 베스트가 어느 학원이든지 다 주는 그런 문제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근데 안 풀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풀리고 거기다 이것까지 풀렸죠. 심화 베스트까지 풀렸죠. 심화 베스트는 제가 화학 원 수업 준비하면서 만든 자료들을 그대로 통과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문제를 변형시킨 것들이에요. 요거 하나에 50개씩 들어있는데 변형시키는데 진짜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화학원 문제를 그냥 주면 안 되고 화학원에 있는 개념을 담고 있는 것도 안 돼요. 통과하고 개념이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되게 정성 들여가지고 문제를 다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쓸모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데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풀리는데 만든 것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풀리는 과정 중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걸 안 풀라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문제 어렵잖아요. 자료가 복잡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꼭 풀어야 돼요. 이거 안 풀고 그냥 집에서 해갖고 오면 안 돼요. 집에서 해갖고 오긴 뭘 해갖고 와요. 그때까지 안 해갖고 왔으면 그냥 땡인 거지. 그래서 안 된다고 못 가게 하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노예 계약도 맺어보고 안 해갖고 오면 버즈도 뺏어보고 막 패드도 뺏어보고 별짓을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심화 베스트 문제를 이제 안 푼 학생 없이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 오답 완료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끝을 맺었거든요. 근데 예쁜 아이들이 이거를 안 푼다고 그렇게 제 속을 썩이다가 시험 딱 끝나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심화 베스트에서 다 나왔다며 심화 베스트를 푼 학생은 우리 이번에 보잉고 2학기 기말고사를 못 본 애가 없었을 거라며 저를 이걸 위로를 하는 건지 놀리는 건지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그래서 어쨌든 보람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서 나왔다니까. 이거 안 풀었으면 이제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근데 느낌이 좀 왔어요. 화학이 어렵다고 벌써 예고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학을 담당하셨던 통과 화학 담당 선생님, 이윤주 선생님께서
작년에 보잉고 2학년 화학 1을 맡으셨는데 문제를 진짜 어렵게 내세요. 정말 이상하게 내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1학년 통과에서도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을 텐데 하고서 1학기 중간고사 때 화학이 시험범위였었을 때 그때 지금 바짝 쫄았었었는데 그때는 다행히 문제를 어렵게 안 내셨거든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 이렇게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절대로 그 선생님한테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좋으세요. 친절하시고 질문도 잘 받아주시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선생님이 친절하고 되게 질문도 잘 봐주신다고 해서 문제도 되게 친절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한테. 그래서 요거를 꼭 풀기를 바란다고 이거 꼭 극복해야 된다고 하고 문제를 줬는데 이게 잘 먹혀가지고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점수가 많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1등급 컷이 아마 높게 형성될 겁니다. 서술형 문항 준비는요, 별거 없습니다. 서술형 문항 준비는요, 그냥 외우게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말을 안 들어요. 외우라고 하면 잘 안 외우죠. 못 외웁니다.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잘 고안해 주는 게 관건인데, 이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구멍을 다 뚫어 놓는 거죠. 그리고 구멍을 다 뚫어 놓고, 그 다음에 답도 주고, 그래서 채워 넣을 건 넣고, 못 채워 넣을 거면은 답 보고 베껴서 외우기라도 해라.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생으로 주고서는 그냥 외우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한번 개념 설명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개념 설명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기가 시작되는 건데 어쨌든 요거를 안 하면 집에 못 가기 때문에 암기 다 하고 갔어야 되고요. 이 암기가 되면은 서술형을 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애드립을 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이나 어휘가 머리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휘 몇 개 가지고 그냥 작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그거를 쓰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해주면은 틀린 답으로 학교에서 시험을 봐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가 틀렸는지까지 봐주는 것까지 제 역할이죠. 그래서 이거 하느라고 정말 시험 대비하는 7주 동안 정말 거의 하루에 3시간 막 그렇게 자고요. 주말에 그러니까 수업 없는 날은 수업 준비하다가 채점하다가 아주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막 고학력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저도 고학력자는 아닙니다만 이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못 해주죠. 새벽 3시까지 채점하고 문제 뽑고 하는 게 사실 쉽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봐오는 것을 보는 순간 이것도 마약이에요. 이것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줘야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한번 해줘서 결과가 나오니까 1년 내내 하게 되더라고요. 해서 요거까지 친구들이 마무리를 잘 하고 서술형을 아마 쓸 수 있었던 친구들, 그러니까 객관식을 문제를 충분히 풀어서 서술형을 쓸 수 있었던 친구들은 아마 감점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인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문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무사히 친구들이 다 마무리를 해서 그렇게 지금 이 기말고사를 치러냈는데요. 지금 1등급을 아까 이제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2등급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 그 송파관 재학 중이었던 학생들을 집계한 바에 따르면 55, 4, 3 그쯤에 있는 친구들이 아마 2등급권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49점대하고 50점대가 완전 박 터집니다.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거기가 굉장히 많아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친구들이 문제를 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친구들이 이제 문제를 친구들이 이제 푸는 데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풀 수 있는 한계점이 50점이었던 것 같아요. 한 10점 정도 깎이는 그런 정도. 그래서 거기에서 0.1점 차이로 3등급이 되느냐 4등급으로 내려가느냐가 지금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48, 49, 50, 51 여기가 진짜 많아요. 저한테 점수 보내온 것 중에 50점대 초반하고 40점대 후반이라고 대답한 학생들 많고요. 정확하게 48.8 막 이런 식으로 보내온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53에서 55 사이가 별로 없어요. 53에서 55 사이가 거기가 좀 비어있는 상태라서 거기에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면은 아마 2등급권 안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50점, 49점대 학생들은 0.1점 차이로 3등급이 되거나 4등급이 되거나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형이 이제 좀 관건이 되겠네요. 서술형을 썼냐? 서술형까지 풀었냐? 아니면 서술형을 하나도 못 써가지고, 서술형 거의 못 써가지고 50점대 초반이 된 거냐? 지금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40점대 후반과 40점대 중반 거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포진해 있다라는 점. 학교에서 전체적 제가 이제 전체 그 보잉고 모집단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송파관에 있는 학생들 말고 다른 학생들이 어떤 점수 분포대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1, 2, 3등급은 거의 저희 송파관에서 다 가져갈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예, 그랬으면 좋겠고요.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공부 이제 유난스러운 선생님 만나가지고 공부하느라고 그거 저가 원하는 대로 퀄리티 맞춰주느라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나름 좋은 결과들의 소식이 와서 제가 좀 많이 기분이 좋고요. 혹여 이제 점수가 조금 안 좋은 학생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등급이 문제니까 마지막까지 등급 기다리면서 예, 우리 피땀 눈물로 읽어낸 지단 기말고사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늦은 귀가 또 어머님들 픽업 하시느라고 막 밑에서 막 많이 기다리시고 그러셨는데 예, 많이 쓰셨고요. 어쨌든, 예, 이렇게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제가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때 성적이 그래도 잘들 나온 것 같아서 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운이 좋습니다. 네. 이상으로 통합과 해설 방송을 마치겠고요. 예비 고2로 이제 올라가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예, 그래서 이제 통합과 강사가 아닌 화학 강사로서 2025년 다시 또 뵙겠습니다. 그동안 믿고 맡겨주시고 또 보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 친구들 저랑 화학원을 같이 하지 않는 친구들 계속 건승하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